여기 한 남자가 그림을 들고 나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이 중학교 2학년이 그린 것이며 경매의 시작가는 2,000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 원가가 2,000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자 사람들은 2,000원, 5,000원 등의 값을 불러갔고 결국 2만 원을 부른 한 여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러자 경매자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뮤즈의 두상으로서 현재 가격 560억이 넘습니다. 누구는 2만 원에 사겠다는 것을 다른 누구는 수백억에 샀습니다. 제조 원가는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그림의 가치를 가치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가치를 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정보에 빗대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날씨, 교통정보처럼 지나고 나면 쓸모 없어지는 정보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죠.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정보란 쓰레기이다. 사실이란 멍청한 물건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보라는 사실 자체는 오용과 왜곡에 취약하고 아무런 의미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의 가치를 담게 되면 말은 달라집니다. 정보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상품에도 가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상품의 표면적인 기능과 스펙만 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담고 있는 가치를 보고 소중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품에는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얻을 만큼의 가치가 담겨져 있나요? 앞서 우리는 가치의 차이로 같은 그림이 단돈 2만 원에 낙찰되는 모습과 수백억 원에 낙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메시지와 상품에 가치를 담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가치 부여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시면 인식상 승부의 사례를 통해 가치 부여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 부여 기술의 다양한 방법을 알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세일즈 화법을 확인한 후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장문정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보시죠. 당신의 상품을 세일즈를 할 때 당신은 물리적인 차이와 인식상의 차이, 자, 둘 중에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보나마나 인식상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행동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물리적인 차이보다 인식상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건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차이로만 승부를 보려 한다면 A 약품의 비타 1000이 B 약품의 비타 500을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하지만 비타 1000보다 비타 500이 더 잘 나갑니다. 자, 머릿속에 제가 어떤 질문을 딱 던지면 바로 대답해 보십시오. 수입 맥주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는 뭡니까? 예, 독일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책을 위해서 수백 명에게 설문을 받았는데 압도적으로 독일 맥주가 1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맥주도 과연 독일일까요? 아니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제가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출입 통계를 다 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맥주 1위는 일본 맥주입니다. 2위가 독일 맥주인데 1위하고 2위 차이가 절반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일본이 1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독일 맥주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면 물리적인 승리는 일본 맥주가 했지만 인식상의 승리는 독일 맥주가 가만히 앉아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프로모션 빠르죠. 가격 저항력도 떨어지죠. 왜 이렇게 비싸? 아니, 독일 맥주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식의 승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볼 텐데,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께서 다음에 내가 차를 바꾸면 이 차로 바꾸겠다 하는 차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단 수입 차종이어야 됩니다. 자, 수입 차종 하나를 떠올려 보십니다. 예, 오케이? 떠올리셨나요? 네. 컬러를 입힙니다. 빨간색으로 입혔다고 하죠. 예, 자, 됐습니다. 좋아하시는 그 차를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거죠? 자,
수입차 딜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그 수입차 2대가 여기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뭐 색상, 모양, 엔진, 뭐 외형상 완전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사시죠. 뭐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 차는 메이드 인 터키에서 만들었고요. 이쪽 차는 메이드 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메이드입니다. 자, 터키산, 스위스산 어느 쪽으로 사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스위스산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스위스 가보셨어요? 저도 작년에 갔었지만 스위스에는 차 안 만들어요. 완성차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무작정 스위스를 선택하셨죠? 네, 인식의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가 매년 3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제네바 모터쇼. 전 세계에서 그 자동차 신기술을 보여주는 유명 브랜드들이 다 몰려와서 경연이 펼쳐집니다. 차 하나 만들지 않는 나라. 그만큼 인식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500명에게 2벌의 양복을 보여주고 어느 게 더 비싼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백화점에서 파는 65만 원짜리였고 다른 쪽은 위아래 인터넷에서 4만 원에 무료 배송하는 양복이었습니다. 결과는 재밌게도 이쪽 4만 원짜리 양복이 더 비싼 것이다 라고 찍은 사람이 70%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15배 차이 나는데도요. 이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여름에 10개 남성 정장 브랜드를 품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65만 원짜리 양복이 이 4만 원짜리 양복보다도 마찰 개수, 인장 강도 이런 게 더 떨어진 거예요. 마찰 개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면 이런 데가 제일 빨리 해지고 또 인장 강도가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앉다 보면 엉덩이 북 찢어질 때 있죠. 이런 게 이 65만 원짜리가 4만 원짜리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도 왜? 이 돈 주고 이거 왜 삽니까? 왜요? 바로 인식의 승리라는 거죠. 요번에 결혼하는데 백화점에서 사야지. 땡땡 브랜드는 사줘야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소비 심리는 경제 공식하고 따로 놉니다. 수학적 공식대로라면 멕시코 삼겹살이 국내산 삼겹살보다 더 비싸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멕시코에서 생삼겹살 한국으로 어떻게 들여오는 줄 아세요? 비행기에 싣고 와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 운송비, 수입 통관비, 수입 마진 생각하면 그 경북에서 2시간 만에 올라온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수입산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가치죠, 가치. 국내산이 더 맛있다는 그 인식의 승리라는 이 가치가 바로 가격 역전 현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인식의 승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은 기술적 과시만 하면서 팝니다. 자, 대표적으로 홈쇼핑 한번 틀어보십시오. 쇼호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제품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소개하면요, 이 단추 하나, 실밥 하나까지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옷 샀나요? 아니죠. 예를 들면 홈쇼핑을 보면 저거 나한테 입으면 괜찮겠다. 이번 시즌에 괜찮은데. 괜찮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산 거지. 그때 쇼호스트들이 그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뭐래, 시끄러워. 이러고 채널 돌렸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품을 세일즈할 때 죽어라 물리적인 차이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브랜드보다 뭐가 더 뛰어나고요, 뭐가 좋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죠.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선 제품력으로 아주 그 기술적인 격차를 아주 크게 벌려놓은 초격차 제품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제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의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려면 팩트로만 팔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커 교수는 브랜드 자산의 총합을 브랜드 에쿼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브랜드 연상 등이 바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걸 하려는데 뭐가 좋지? 땡땡이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면 고객들한테 우리 상품에 뭘 담아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가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메시지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학습하시죠.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고 사용할 때는 가치를 봅니다. 이 경복궁 옆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삼계탕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삼복더위가 되면 늘 이 삼계탕집이 기사로 나오죠. 줄 서서 한 30분 기다립니다, 여름에. 자, 경기 좋을 때 한 30분 줄을 서서 삼계탕을 먹었다고 합시다. 퀴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불경기가 됐어요. 자, 몇 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정답은 1시간 기다립니다. 왜? 사람들은 불황일수록 자신의 돈을 더 가치 있는데 제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 데나 그냥 돈 써도 돼요. 경기가 나쁘면 한 번을 써도 제대로 가치 있는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맛집은.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가치에 둔감합니다. 근데 주머니가 얇아지면 우리는 돈을 써도 정말 가치 있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가치를 담아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숨겨있던 가치를 꺼내 보여주면 고객은 그 숨어있던 그 구매 욕구가 확 솟아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헤어스프레이가 있어요. 헤어스프레이를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헤어스프레이를 기본 특징부터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까지 서서히 올라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헤어스프레이가 있어요. 구체적인 특징은 뭐죠? 이거죠. 펌프형이다, 적절한 양의 분사든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능적인 편익은 뭘까요?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준다. 좋죠. 그럼 좀 더 구매 욕구가 올라가죠. 심리적인 편익은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수단적 가치는 남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좋죠.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최종 가치는 이거죠. 내 자신이 멋져 보이고 마음에 든다. 어디로 가도 당당한 내 모습에 자존감이 살아난다. 결국에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최종적인 가치. 헤어스프레이 분사가 잘 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서 내가 멋있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자존감이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심어줘야 진정 고객은 꿈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고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가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보청기가 있다고 해요. 보청기를 하나 살까 봐. 그 무슨 보청기를 사야 될까? 보청기 회사의 광고인데 가장 첫 번째, 자,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초당 100번 주변 소리 탐색. 그럼 정말 이것 때문에 보청기를 샀을까요? 이 팩트 때문에? 저 보청기는 다른 데는 초당 80번인데 저 보청기는 초당 100번이래. 저거 사야 되겠어.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가치를 더 뽑아내는 겁니다. 자, 중간 가치는 이거겠죠? 이해도가 30% 향상이 됐습니다. 좋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최종 가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삶의 활력이라고요. 결국에는 이 보청기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준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보청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는 거. 이게 바로 가치부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몽블랑 만년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 행동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몽블랑 만년필을 사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럼 그거 샀어요. 이거 사면 뭐 업무 능률이 더 오릅니까? 글이 더 뭐 엄청 잘 써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나미 볼펜 사도 됩니다. 근데 이거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소모성 상품을 구입한 겁니까? 그건 바로 성공의 상징이라는 가치 때문인 거죠. 저 기업 대표가 멋진 수트 안쪽에다가 탁 몽블랑 만년필을 딱 꽂았을 때 저분은 성공하신 분이구나. 이 성공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비싼 만년필을 사는 겁니다. 즉 돈을 주고 볼펜을 사는 게 아니죠. 돈을 주고 가치를 사는 겁니다. 자, 교육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010년 11월에 영국 런던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18세기 중국 화병이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84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원가를 따져보면 값싼 진흙 몇백 원, 몇천 원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자녀가 아직 가치가 거의 없는 진흙 같은 상태라면 자녀를 멋지게 빚어나갈 도예가는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녀의 가치는 무궁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 상품을 통해서 아이의 가치를 높이세요! 라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권유하는 거라고요. 교육 상품에 가치를 부여 한번 해보시는데 저는 교원, 웅진, 잉글리시 에그, 한솔 많은 교육회사들을 컨설팅도 했고 세일즈 코칭도 했습니다. 자, 이 상품을 하십시오. 왜? 아이에게 실용적입니다. 자, 그럼 실용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죠.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자동차 부품 다 알고 작동 원리를 다 안다고 해서
그게 꼭 훌륭한 운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가치는 없습니다. 집에 공구 세트 있죠? 예, 저도 공구 세트 있어요. 우리 집에 공구 세트 있어 이거 하고요. 그 공구 세트를 사용할 줄 알아.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집에 아무리 훌륭한 공구 세트 있어도요. 그 못 하나 못 박는 남편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지식의 소유자는 그 지식을 꺼내서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자죠. 마찬가지로 굿모닝. 예, 아침 인사한 거 압니다. 다 압니다. 애들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 만났을 때 미소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닝 할 줄 아는 이게 정말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즉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책을 판다고 합시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요? 아니죠. 그럼 뭘 파는 거예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는 거고 이해력을 전달하는 거죠. 건강식품으로 가봅시다. 오메가3를 왜 먹어야 될까요? 그 써 있어요, 표면에는. 혈행 개선을 위해서. 그럼 정말 혈행 개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걸까요? 그럼 표면적인 팩트고 가치를 부여해 보시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원을 무슨 이유로 찾든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두 가지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난 후에 피를 뽑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하죠. 혈압 측정을 통해서 혈관 안을 상태를 우선 아는 거고 피 검사를 통해서 사람 몸의 기초적인 질환을 정보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처럼 건강의 가장 기본은 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건강의 기준, 혈행입니다. 그 혈행이 잘 돌아야 만사혈통하고 만사형통하죠. 문제 생기고 나서 수습하기보다는 미리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메가3를 드십시오.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가치가 제대로 부여가 되면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격 저항력이 뚝 떨어집니다. 저희 회사에서 여의도까지 서류 하나 보낼 때 요새 우표 보내려면 한 300원이거든요. 그 우표 한 장 붙여서 300원에 보내도 되는데 퀵 서비스로 보내려면 3만 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 다 뭐 이용할까요? 오토바이 퀵 이용합니다. 왜요? 같은 거리, 같은 서류 보내는데 100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소비자는 가격보다도 와서 가져간다는 편리의 가치, 정확히 전달된다는 안심의 가치, 시간이 절약된다는 스피드의 가치, 그걸 돈하고 바꾸는 거죠. 덴마크의 가구 디자이너 프리츠 헤닝센이 있습니다. 이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의자 보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자, 700만 원 의자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막 확! 아니에요. 앙상한 나무 가지에다가 그냥 가죽 조각 받침 이게 답니다. 어이구, 그냥 털썩 앉았다가는 의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고민형이나 올려놔야지 그 사람도 앉지 않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이거 700만 원 주고 왜 삽니까? 왜? 저는 7만 원 줘도 안 사게 생겼는데 가치죠. 외형만 보고는 이 돈을 못 주죠. 그러니까 덴마크의 디자인 거장이 만들었고 생전에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유작이라는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팔리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커피숍에 가면요. 그 서빙하시는 분이 커피 한 잔 턱 놓고 커피요 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커피라도 커피 드셨어요? 네,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물 1000잔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시범 기준으로 커피 한 잔 만드는데 132리터, 1000잔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커피 한 잔이 생산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가치가 숨어 있겠습니까? 가치를 담으면 커피 한 잔 먹을 때 달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지에. 당신의 상품의 메시지에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가치 있는 속성을 끝없이 뽑아라. 우리 대학원 건물 입구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늘 안쓰럽습니다.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자세를 취해보면 참 불편합니다. 턱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고요. 오른 팔꿈치로 왼쪽 무릎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취해보잖아요. 이거 못 버텨요. 아마 몇 분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하는 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번뇌와 고통이 수반되는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이 지금 장문정 제 직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노동은 3가지가 있는데 육체노동, 감정노동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정신노동자야. 일명 지식근로자. 이 머리를 쓰는 직업이거든요. 저의 주된 일은 생각과 묵상입니다. 밥은요. 흡입 운동이 아니죠. 음미하는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의뢰받은 기업의 상품을 표면적으로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곱씹고 되씹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치를 계속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다소 힘 빠지는 대답일 수 있는데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품을 의뢰받으면 우리는 정말 오래 봐요. 화장실에서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그 상품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고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 계속 그 가치 있는 속성을 끝없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가치를 뽑나요? 그건 아니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하나 소개하자면 포모도로 기법을 쓰는데요. 이 포모도로 기법은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이런 겁니다. 상품을 받으면 그 상품의 가치를 계속 뽑아내는데 알람을 딱 맞춰 놓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25분 동안 계속 그 상품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분 쉬고 다시 25분 동안 떠듭니다. 5분 쉬고 다시 25분 동안 떠듭니다. 5분 쉬고 다시 25분 동안 떠듭니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하루 종일 떠들잖아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누구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 앞에 나가서 PT를 합니다. 최고의 프리젠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뽑아요. 속성을 뽑고 여러 의미로 대입시키고 그러다가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요런 세일즈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5분 쉬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 지치는 것도 막아주고 집중력도 높이고 시간도 알뜰하게 쓸 수 있죠. 말은 쉽죠. 막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기업들도 이런 걸 합니다. 월마트는 그래스루트라는 게 있어요. 조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근본부터 고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전에 저도 월마트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CJ 홈쇼핑에 있을 때는 학습 조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역시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자유로운 의견을 내면서 끝없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대행사 HS에서는 아이디어 헌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3M은 1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서 직원 전체가 자기 업무랑 상관없는 프로젝트에 업무 시간의 15%를 쓸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시간에도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을 하면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상에 대한 몰입은 대상을 향한 애정입니다. 내가 그 상품을 먼저 좋아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요. 내가 먼저 감동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물의 한 속성에서 무한한 가치를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저 돌에서요 금도 뽑아요. 아무리 질 좋은 돌이 있어요, 광석. 그렇다고 해도요 돌 1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금은 요 10g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존재가 큰 가치로 빛나죠. 그러니까 돌이나 폐품처럼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대상에서도 가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마케팅 포인트를 덜 뽑아내는 건 그만큼 그 제품에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를 멈췄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자세는 대상을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무한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생수병이 있고요. 병뚜껑이 있습니다. 자, 당신께서 이 병뚜껑을 저한테 한번 팔아보시죠. 여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뽑아보십시오. 병뚜껑. 뭐 별거 없네. 동그랗다. 재활용이 된다. 홈이 있어서 잘 열린다. 가볍다. 때로는 뭐 물을 따라 먹을 수도 있다. 물이 새는 걸 막아준다. 자, 이런 건 표면적인 팩트죠. 이렇게 해서 안 사는 거예요. 가치를 뽑는 거예요. 왜? 이거 왜 필요해? 이렇게 이 병뚜껑으로 탁 막아가지고 환절기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한 모금에 물이 주는 그 휴식, 기분 전환, 그 행복감, 그 청량감, 이걸 즐기세요. 가치죠. 이렇게 뽑아 나가라는 겁니다. 더 해보시겠어요? 자, 더 나올 게 없습니까? 나올 게 없나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계속 한번 더 뽑아보시죠. 나올 게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히 뽑아낸 게 아니라 생각하길 멈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이 병뚜껑 하나에만 150건이 넘는 특허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아니고 이 병뚜껑에 그렇게 많은 특허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상품에는 수많은 가치와 속성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상품을 접하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다양한 속성을 뽑아내려고 계속 애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올여름에 EBS에 계속 출연을 했는데요. 그 EBS 최종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지원자들의 그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들. 예를 들면 작년 달력 팔아보세요. 세일즈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던데요. 예를 들면 지난 신문 팔아보세요. 지난 신문은 폐지인데 뭐 버려야지. 자, 가치가 없네? 포모도로 기법을 써보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같은 폐지에도 가치의 속성이 있다는 거를 우린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칼 갈 때 쓸 수 있죠? 튀김할 때, 야채 보관할 때, 감자 싹 나는 거 막을 때, 폐 식용유 버릴 때, 두부 물기 뺄 때, 신발장 냄새 없앨 때, 옷장 습기 없앨 때, 유리 닦을 때, 방풍막으로 쓸 때 끝없이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요지는 그겁니다. 상품이 있으시죠? 그 상품 참 좋은 상품입니다. 많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계속 뽑아내는 훈련을 해서 그 메시지에 가치를 부여해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면 고객은 분명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종이컵을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보통의 사람들은 샘플과 상품 기술서를 들고 고시 공부하듯 상품을 분석하고는 합니다. 설거지가 필요 없다, 저렴하다, 편하다, 가볍다 등등 많은 표면적인 사실을 뽑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작 그 종이컵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분에는 접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을 국화차 한 잔을 마실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온, 여름에 시원한 얼음을 탄 매실차 한 잔을 마실 때의 쾌감과 활력, 봄 향기가 찾아온 창밖을 보며 녹차 한 잔 마실 때의 나만의 행복, 운동 후 집에 들어와 들이키는 생수의 활력이야말로 진정 이 종이컵이 주는 가치의 종착지인 것이죠. 이처럼 상품의 속성을 끊임없이 뽑아야만 그 상품만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가치들, 나의 상품에 담긴 기술적 특징들을 떠올려 보시고 포모도로 기법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속성들을 뽑아보세요. 가치 부여 기술입니다. 정보 자체를 던져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그 정보에 가치를 담아서 던져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죠. 물건을 살 때 맨 처음에 가격을 보지만 결국 사용할 때는 가치를 보는 거죠. 표면적인 특징, 팩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가치가 부여되면 가격 저항력도 없어지죠. 그러니 많은 기업들, 많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인 과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과시보다 인식상의 승부라는 그 가치, 이걸 정말 고객들한테 어필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요, 가치 있는 속성을 끝없이 뽑아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의 상품을 놓고 계속해서 가치 있는 속성을 뽑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속성을 뽑을 수 있는지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런 훈련을 해서 우리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멋진 기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